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백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3강, 파이널 3강입니다. 10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중독으로 내용 똑같아요. 게임 중독, 여러분 기억나죠? 게임 중독 답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 없이 컴퓨터를 켜지 않는다, 사용 시간을 가족과 협의한다, 내용 똑같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4점 먹고 들어갑니다. 102번 갑니다. 심리적 응급 처리 방법을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5단계. 1단계는 사건 전 단계, 사건 발생 이전 단계로서 어쩌고 저쩌고 수술 쓰고, 두 번째 단계는 충격 단계. 그래서 사건 발생 직후 0에서 48시간에 해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구출 단계 또는 반응 단계. 외우기 싫은 사람은 뒤에 안 써도 됩니다. 사건 발생 후부터 0에서 1조, 생존자들과 탄력적 행동이나 소진 행동을 보인다. 같이 보고요. 회복 단계, 사건 발생 후 1에서 4조, 생존자들의 애도하고 재평가하며 침습적인 기억을 경험하기도 한다. 5번 재통합 단계, 사건 발생 후 2주에서 2년, 생존자들이 외상 시간을 자신의 상통합 단계에다까지 마무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방법을 5단계로 분할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써도 5점 먹고 들어갑니다. 많이 쓸 거 없습니다. 심리평가를 위한 자료원 중 면담, 행동 관찰과 비교한 심리검사의 장점을 3가지 쓰시오. 이거 뭐야? 객관, 자료, 면담이나 행동 관찰을 비교해서 심리검사의 장점이에요. 심리검사의 장점, 객관적이고 포괄적이고 정보를 제공한다. 표집 자료를 통해서 전체를 추정할 수 있다. 특정 영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얼마나 쉬워요 이거. 세 줄 쓰면 답이에요. 6점 먹고 들어가요. 외우기 쉽잖아요. 심리검사. 예를 들면 웩슬러 지능검사 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능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 표집 자체를 통해서 전체를 추정할 수 있다. 기본 지식 같은 거 이런 거 같고요. 또 특정 영역에서 간접적으로 임상 병명이 있는지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1, 2, 3 쓰면 6점 먹고 들어갑니다. 104번 갑니다. 사티어의 의사소통 가족 치료를 통해서 제시한 의사소통의 5가지 유형. 그래서 이거는 사티어가 제시했기 때문에 명명된 겁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 유형. 자신의 내적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한 채 타인의 비위와 의견을 맞추려는 유형이다. 안 써도 됩니다. 비난형. 회의형과 반대로 자신만을 생각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양상을 보인다. 초이성형, 계산형. 자신 및 타인을 모두 무시하고 상황만을 중시하는 유형을 말한다. 산만형. 초이성형과 달리 자신과 타인은 물론 상황까지도 모두 무시한다. 일치형. 자신이 중심이 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과 연결이 필요한 경우를 스스로 직접 선택한다. 일치형이 가장 좋은 거겠죠. 105번 갑니다. 아동평가에서 특정 문제 영역이 아닌 전반적인 광범위한 문제 영역에 대해서 보호자의 보고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정적도가 있다. 평정적도. 이건 뭐냐면요. 아동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혼자 체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대신 채점에 체크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아동이 밥을 잘 먹는다? 그렇다. 화를 낸다? 그렇다. 부모가 대신 해주는 검사. 이게 뭐냐? 2가지.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적도, 아동 인성평가 적도. 그래서 영어로 써도 되고요. 영어 쓰기 싫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적도, 아동 인성평가 적도. 이렇게만 쓰면 4점입니다. 106번 갑니다. 개인의 취약성과 환경적 스트레스가 상호작용하여 정신장애를 발병한다. 통합적 많이 했죠.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 그래서 정신 발생 원인 2가지를 쓰시오. 모델명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 개인의 취약성 요인, 생물학적, 유전적, 또 환경적,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107번 건강심리학의 발달 배경 3가지를 쓰시오. 건강심리학 병원을 보게 되면 외과, 내과, 성형외과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요즘 많이 나오죠. 가정의학과 이런 거예요. 가정의학과, 정신건강. 이렇게 해서 만성질환, 가정의학과, 요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투쟁이 심해요. 이런 거. 또 건강심리학의 영역, 또 건강관리 서비스의 영역. 그래서 건강 가정의학에 가서 저기 체온 좀 재고요, 제 바이오리듬 체크해 주세요, 이런 거. 또 건강 관련 의료 수요의 증가. 그래서 이것도 3가지면 의료 수요가 복잡하니까 이렇게요. 만성 질환으로
만성질환으로의 질병의 양상 변화, 또 건강심리학 영역의 확장, 건강관리 서비스의 확장, 이렇게 쓰면 6점 먹고 들어갑니다. 108번 갑니다. 심리평가의 최종 보고서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5가지, 5만 가지도 넘었습니다. 5만 가지. 인문학 문제죠. 그래서 최종 보고서예요. 그러면 뭐예요? 제목 및 내담자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의뢰된 이유 및 원천이 들어가야 되고, 평가 도구 및 절차,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잔머리 좋은 사람이 있겠어 되겠죠. 평가 도구, 또 평가 절차, 답 2개 나왔죠. 또 행동 관찰, 평가에 대한 해석, 또 뭐 평가 결과에 대한 통합, 요약과 공고, 이 중에서 여러분 그냥 골라 잡으면 되겠습니다. 109번 갑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의 치료 방법 중 행동치료의 기법 3가지. 행동치료. 뭐 과잉 행동, 뭐 산만하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돼요. 그만, 더 이상 하지 마. 타임아웃. 행동 잘해. 상 줄게. 토큰경제. 뭐 특정. 너 자꾸 그러면 벌 받는다. 대가 지불. 과잉 규정. 하지마. 손 들고 서 있어. 과잉 규정. 이런 거 갖고 썰 풀면 되겠습니다. 틱 장애를 평가하는 척도 2가지를 쓰죠. 2가지 4점이니까 2개만 골랐으면 됩니다. 틱 하면 뭐 가장 대표적인 뚜렛 장애죠. 뚜렛. 계속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뚜렛 장애. 또 틱 통합 평정 척도 뭐 2가지만 외우고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현 병력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 5가지를 써요. 현재 병력. 또 나왔죠? 그냥 맨날 똑같은 거예요. 문제의 발생 시기, 상황 뭐 이런 거 그냥 인문학적으로 쓰면 되겠다. 112번 갑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치료를 권하는 경우 2가지. 일반적인 거 뭐예요? 가족이 문제 있을 때. 또 개인적으로 안 될 때. 답 나왔죠. 그래서 2가지. 가족 구성원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또 개인 치료를 해결하지 못할 때. 이걸로 썰 풀면 되겠다. 113번 갑니다. 직업재활을 해야 하는 이유. 직업재활 뭐예요? 돈 벌어야죠. 그래서 뭐 자립을 하기 위해서. 2번째, 기능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하루를 이걸 제공하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자존감을 넓히기 위해서. 3만 가지도 넘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이거 답이겠죠. 가장 중요한 사실 돈 벌기 위해서 직업재활은. 114번 갑니다. 해결 중심 가족치료에서 사실 이런 게 참 그런 거예요. 저도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있을 때 제가 학생들 상담하고 취업 지도도 했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질문하거든요.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게 됐죠? 근데 진짜 헛소리 하니까 인사과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헛소리예요. 뭐 제 자신의 뭐 개인적인 함량감 뭐 이런 거 사실 가장 근본적인 뭐예요? 취업하는 원인이 뭐예요? 돈 벌라고 해요. 돈 벌라고. 직장 왜 다니려고 그래요? 직장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돈 벌라고 다녀 돈. 그래서 우리 회사에 왜 왔습니까? 정확한 답은 돈 벌러 왔습니다가 정확한 답이에요. 근데 자꾸 엉뚱한 답 하니까 면접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업재활을 하는 이유는 돈 벌라고 이게 답이에요. 근데 돈 벌라고 이러면 또 국가고시에 약간 천박하니까 뭐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114번 갑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질문 3가지. 해결 중심이에요. 해결. 이런 3가지. 그래서 여기는 명명냉답이에요. 기적 질문.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해서 동기부여해 주는 겁니다. 목표를 가지라고. 예외 질문. 살면서 문제가 없을 때는 지금같이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을 알아보게 한다. 척도 질문. 0에서 10까지의 척도를 보고 다 망한 건 아니잖아요. 뭐 물이 이만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0까지 척도인데 척도 2가 나왔다. 척도 0에서 1, 2도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요.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쉽게 해서. 희망 심어주기. 간단해요. 어떻게? 기적 질문에서 자고 났더니 해결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희망 심어주기. 외외 질문. 문제가 없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척도 질문. 다 망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갖고 또 하나 있죠. 대처 질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해결 중심이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안을 만들어 볼까요? 이런 거. 115번입니다. 다음 사례를 읽고 답하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잔소리하는데요. 그냥 채점에
답안지에 기적 질문, 예외 질문, 척도 질문 딱 쓰면요. 얘 안 읽어봐요. 그냥 이 문제 아는구나. 기적적으로 6점 하고 넘어가요. 115번 갑니다. 다음 사례를 읽고 답하시오. 올해 14세 4개월의 남자로 중학교 3학년생인 화나는 이름도 화나요. 아프죠.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고 학교에 등교할 시간이 되면 울면서 학교를 가기 싫어. 등교 거부네요. 학교에서 애들이 자신을 괴롭히면 왕따 당하네요.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좋아하네. 골격이 크고 당당한 체구다. 근데 중학교 지나가서 성적이 하위권이다. 학습장애네요. 집단 지능 검사를 결과였다. 어머니는 화나가 정말 고개도 지나가지 못할 만큼 심각한 수준인지, 왕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앞으로 화나는 어떻게 할 건지 문제를 했다. 딱 답이 나왔죠. 오케이. 학교 가기 싫어한다. 왕따 당한다. 성적은 하위권이다. 학교 부적응 상태다. 여기에서 심리평가를 내용했을 때 화나는 무표정하였다. 무표정하였다. 다소 발음이 부적합했다. 검사 중 응답을 주의력 결핍이다. 매번 문제를 포기한다. 짧은 답변을 일관하였다. 오케이. 태도가 안 좋다. 다 귀찮다. 무기력증이네. 답 나왔죠. 화나의 학습 정진과 규정을 위해서 어머니에게 몇 가지 행동치료 절차를 주문하였다. 그중 치료자가 행동수정 원리를 적용시키자 노력하였다면 행동수정의 원리별로 어떤 식으로 개입이 진행되었을 것인지 행동수정 원리 3가지를 제시하고 거창할 것 같지만 간단해요. 행동수정 원리, 강화의 원리, 긍정적 강화로 화나야 학교 잘 가면 학교 공부 못해도 좋아. 학교 잘 가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아. 꼴등해도 좋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시험 문제 100진해도 좋아. 그냥 건강하게 자라. 뭘 공부해. 공부가 인생이 전부는 아닌데. 강화의 원리. 행동 조형 원리. 새로운 행동을 형성해서 모델링을 제공한다. 친구들하고 수업 시간에 그냥 자고 와. 그리고 끝나면 친구들하고 게임만 가서 놀다 와. 행동 조형. 그래서 새로운 행동을 만들게 한다. 소고의 원리. 부적절한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강화물을 제거한다. 그래서 화나가 불변탕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어떤 강화물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래도 학교 안 갈 거야? 그러면 뭐야? 집에서 너 밥 안 준다? 이렇게. 뭐 심한가요? 하여튼 이렇게 강화물을 중단시킨다. 그래서 3가지. 강화의 원리, 행동 조형의 원리, 소거의 원리. 강화. 학교 가도록 칭찬한다. 칭찬물 준다. 행동 조형 원리. 공부하지 말고 친구들하고 게임방 가서 놀아라. 학교만 하고. 소고의 원리.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뭐예요? 좋은 거 다 뺏어라. 뭐 이런 겁니다. 116번 갑니다. 연구와 실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임상적 판단보다 통계적 판단을 사용할 때 장점과 단점. 통계, 임상적, 실험이 아니라 임상적은 실험. 통계적은 자료지, 자료. 자료로 할 때 좋은 점. 자료. 네. 통계니까 얘는 볼 거 없겠죠. 장점.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자료니까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자료를 보고 자료를 보니까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고 자료에 대한 자료를 보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얘도 좀 애매하네. 그럼 빼버려 그냥. 통계적 판단의 장점은 자료를 통한 명료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 각 장애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하다. 단점. 개인의 독특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진단의 꼬리를 붙이는 효과 유출될 수 있으며 치료 효과 및 예외에 대한 편의 선입관이 작용한다. 자료가 안 좋으면 얘 또라이네 이렇게 선입관이 생긴다. 4점짜리니까 간단 한 줄 쓰면 답입니다. 117번 갑니다. 심리평가제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과학자적인 자료는 데이터 전문성이다. 예술가적 자료는 인문학이다. 통합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예술가적 자질은요 통찰입니다. 통찰. 이러면 IQ가 70이다. 과학자로서 볼 때 IQ 70은 지적 전능에 해당합니다. 예술가의 자질은 IQ 70이 지적 전능이라기보다는 너무 머리가 똑똑해서 오히려 거꾸로 IQ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이 나중에 예술가, 과학, 음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Q 이외의 기타를 보는 걸 통찰이다. 그래서 과학 이런 걸로 썰푸는 거예요. 4점짜리 간단해. 한 줄만 쓰라 이거예요. 과학자. 그래서 어떤 검증이 타당화를 위해서 미래 행동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을 과학자의 역할이라고 한다. 예술가, 임상 적용 시 검사자는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행동을 하죠. 즉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행동은 뭐예요? 과학자죠. 그래서 논리적이 일관적이지 않고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찰과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여러 가지 통찰과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건 예술가의 자질. 과학적 데이터,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데이터 값을 원하는 것은 과학자의 자질. 이걸로 썰 풀면 되겠습니다. 118번 갑니다. 심리상담사는 상담 장면에서 심리검사를 해석해주는데 이때 내담자에게 비전문 용어를 사용해서는 비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심리상담사의 심리검사 해석 시 일반적인 지침을 네 가지만 지가 다 써있네. 하나는 뭐예요? 전문적인 자질과 경험이 갖춘 사람을 해석해야 된다. 그럼 여기도 4만 가지가 넘어요. 네 가지. 여기도 전문적인 자질과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된다.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된다. 두 가지 나왔네요. 기준에 따라서 해석한다. 다른 검사와 관련해서 함께 고려한다. 또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 자기 충격적 예언을 하면 한다. 지 맘대로 예언하면 안 된다. 검사 결과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상식 아니겠습니까?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119번 갑니다.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심리검사 결과의 생활사적 정보를 생활사적 심리검사 중요한 이유 심리학적 심리검사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 심리검사 결과가 예를 들면 뭐 안 좋게 나왔다. 안 좋게 나왔다. 근데 생활사적 정보 생활을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다. 둘을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왜? 성격적 특성이나 생활적 특성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해야 한다. 또 심리검사 결과와 생활사적 정보를 같이 살펴봄으로써 상호관계, 인간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환자를 바라볼 수 있다. 얘 하나만 써도 5점입니다. 그냥 이걸로 소설 쓰면 되겠다. 120번 갑니다. 또 나왔네요. 손상장애 핸디캡의 3단계를 구할 때 장애, 손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행동이 제한되거나 결핍된 상태, 개입 방법 어쩌고 똑같죠? 어쩌고 저쩌고 쓰면 되겠습니다. 121번 갑니다. 다음 보기의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 40대 남성의 A씨는 오염. 반복적으로 손 씻게 된다. 벌써 답 나왔죠? 똥 묻히기. 자, 이럴 때 A씨의 주요 증상을 토대로 진단명 뭐 뻔하죠. 강박장애죠. 오염에 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강박장애 치료 방법 노출시켜 똥 묻힌다. 그래서 노출 및 반응 방지법. 그 다음에 순서는 뭐예요? 일단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상상해서 이 강박적인 행동을 하자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는 비극적 결말에 대해서 상상으로 노출시킨 다음에 행동을 방지시키고 치료를 유지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썰 풀면 되겠습니다. 122번 갑니다. 오염에 대한 반복적 똑같은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이 똑같이 나옵니다. 문제만 조금씩 살짝 바꾸고요. 그래서 강박장애, 노출 및 반응방지법, 치료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치료 과정 4단계를 쓰시오라고 나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것도 답이에요. 이것도 답이고, 또 이것도 답이 돼요. 치료 과정 및 목적을 서로 공유한다. 치료를 수행하고 또 내담자의 잘못된 인지평가를 수정하고 효과 및 평가와 재발 방지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앞에 거 써도 되고 두 개 다 답입니다. 즉 상담 심리는 정답이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이론을 김덕희가 주장하는 이러면 김덕희 주장하는 답이지만 이거는 뭐 답이 치료 과정의 4단계가 뭐 다 틀리겠죠. 그래서 이거 써도 되고 저거 써도 되고 123번 갑니다. 망상을 보이는 편집 직종 내담자의 평가를 위한 이것도 마찬가지죠. 망상을 편집 직종 면담시 주의사항 망상을 보이고 있대요. 망상은 뭐야? 조현병이죠. 뭐 우리 조현병 내용 공부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오케이. 논리를 사용하여 내담자의 망상 체계를 깨트려 하지 말자. 논리적으로 싸우지 말자. 이거 답이겠죠. 내담자의 망상 경험에 대한 정서 처리와 현실 감정을 나누어 다룰 것. 내담자의 망상 경험에 대해서 지각과 해석을 구분할 것.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태도를 보일 것. 그래서 망상 환자한테 또 괜히 또 무관심하면 또 지랄하니까 뭐예요?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근데 경청하지만 망상 경험에 대해서 지각과 해석을 구분해야 된다. 뭐 이런 것 갖고 소설 쓰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답이고요. 내담자의 평가를 위해 몇 주의하자. 주의사항 3가지. 잘 주의하자. 망상 환자를 무시하지 말자. 또 망상 환자에 대한 망상적 얘기를 잘 경청한 다음에 끌려다니지 말자.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글씨 쓰면 답이다.
123번 갑니다. 조현병 양성 증상이 발생하는 환자에 대한 임상심사가 면접 시 대응. 똑같은 겁니다. 심하게 흥분하고 공격성의 징후를 보이면 면담을 중지한다. 공격성의 징후를 보이면 그런 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이 문제 갖고 또 여기다가 망상 환자가 논쟁을 찾고 가면 논쟁을 회피한다. 이거 답이겠죠. 망상 환자가 무섭게 덤비면 어떻게 해요? 이제 면담을 중지한다. 얘도 답이 똑같은 답이에요. 다 인문학 답입니다. 125번 갑니다. 만성정신질환에 대한 재활 개입 방법 세 가지 쓰고 각 재활. 이것도 인문학이죠. 어떻게 재활시켜요? 사회 기술 훈련을 시킨다. 환자를 교육시킨다. 가족병 및 치료를 병행한다. 직업 재활 교육을 한다. 지역 사회 서비스 지서비스를 알아본다. 직업 프로그램을 알아본다. 다 똑같은 답 많이 해봤죠? 126번 갑니다. 다음 보기의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자는 상담사 앞에서 비밀 보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이에 대한 상담자는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 이후 상담이 진행될수록 내담자는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밝히는 등 이미 자살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그럼 뭐요? 이거는 자살이니까 동의를 보장에 대한 좀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답 나왔네요. 보기와 같이 자살 위험성이 높은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가 할 수 있는 방법. 비밀을 지킬 필요 없이 뭐예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알린다. 혼자 있지 못하게 한다.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 이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은 문제입니다. 설명 필요 없고요. 앞대가리만 쓰면 됩니다. 이 오답은 이런 거죠. 오답. 이 오답이 있는 거예요. 내담자는 상담사 앞에서 비밀 보장을 동의를 구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삑살이죠. 오답이죠. 이런 것만 안 쓰면 다 답입니다. 127번. 보호자의 보고에 의한 진단 가능한 아동평가 또 나왔죠. 아동평가는 거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또 한국아동 인성평가 정도. 128번 갑니다. 프로차스카의 행동변화계획 6단계를 쓰시오. 요거는 프로차스카가 얘기했으니까 명명화된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문학 쓰면 안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외용어 짧습니다. 전습고 6개월 이내에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 행동 변화의 계획을 쭉 보는 단계. 숙고는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준비, 한 달 이내에 행동을 취할 준비를 한다. 행동, 실천, 변화를 계속 진전시키려 한다. 유지 6개월 이상 계속 정의 이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종료한다. 그래서 이렇게 전숙고, 임상심사 이거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다. 오케이. 6개월 이내에 무언가 하려고 한다. 그래서 임당목 앞에 가입을 했다. 준비, 임담모 가입한 게 아니라 교재를 준비해서 책을 구매하고 동영상을 듣는다. 변화를 계속, 동영상을 계속 듣고 유지, 노력한다. 6개월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 종료, 합격이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9번 갑니다. 아동 상담에서 놀이의 치료적 많이 했죠? 놀이 치료. 잘, 재밌고 즐겁게 기쁘게. 그래서 놀이 치료의 중요한 기능 세 가지. 관계 형성의 기능이 좋다. 또 자기 노출 기능이 있다. 치유의 기능이 있다. 즐거움의 기능이 있다. 재미의 기능이 있다. 130번 갑니다. 기능성 기억장애, 기질성 또 나왔죠. 기능성은 뭐예요? 심리적 기능. 기질성은 뇌 손상, 뇌 기능. 그래서 요거 우리 한 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의 복습의 효과가 있으죠. 이런 것도 교수님 또 나온 거 왜 또 중복된 문제 나와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나왔네 한 번 더 반복하고 넘어가야지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입장의 상담사, 심리사의 자질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심리적 요인, 기질성, 뇌 손상 유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신질환의 평가전, 면접 두 가지. 면접도 두 가지만 되겠습니까? 2만 가지도 없죠.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되죠. 초기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이 중요하다. 한 번의 만남을 많은 것을 진행하지 말고 짧은 소개와 인사로부터 말을 짰습니다. 대화 내용이 조리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내용이나 정서를 흥분 상태에 이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가능한 한 그냥 내담자의 대답을 잘 경청하고 긍정적 자세를 취한다. 긍정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그냥 인문학 쓰면 다 답입니다. 답은 그냥 잘해요, 잘. 항상 잘해, 잘 갖고 썰 풀자. 132번 합니다. 다음 보기의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천광역시에 사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후 뚜렷한 생활, 평소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공성의 살이 잡혀 있다. 기이한 생각은 조현병이네요.
자신의 신의 계시를 받아 세상을 구하나. 조현병, 심각한 조현병이네요. 내가 너희를 구하리라. 뭐 2단이네요. 2단이 아니라 3단, 4단, 5단은 되겠네요. 이걸 문제 2단 옆차기로 가죠. 뭐 이런 거. 보기에 대한 내담자 A씨의 증상 및 징후를 3가지 기술하셔라고 나왔습니다. 추상적 주관점 비롯된 망상, 또 환각 및 환청, 뭐 이런 거, 또 와해된 언어, 병명, 종신분열증, 조현병 답 나왔죠. 133번 갑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중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상의 결함 기준을 두 가지 뭐 쓰면 되겠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한 뭐 DSM 법 길상 진단명 2가지. 자폐는 뭐예요?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 뭐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의 결함이 나타난다. 대인관계 발전 유지 이해가 어렵다. 자폐 스펙트럼을 통한 진단명, 자폐성 장애, 또 아스퍼거 장애 2개 쓰면 되겠죠. 134번 갑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과 환자의 교육 방법들 2가지. 뭐 맨날 똑같죠. 사회 기술을 훈련시킨다, 취업제가 시킨다. 뭐 135번 갑니다. 다음 사례를 읽고 A군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또 나왔죠. 임상심리 전공 대학원생 전문가가 아니다. 평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 이중관계이다. 그럼 뭐 타당성 여부 옳지 않다. 왜? 비전문가 또 다중관계 이중관계 금지에 해당한다. 136번 갑니다. 실존주의 상담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임상이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론은 더 쉬워요. 실존주의 상담에서 정상적 불안과 신경질적 불안을 언급하고 있다. 정상적 불안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시오라고 나오는데 정상적 불안. 실존주의는 뭐예요? 삶과 죽음. 또 자유와 책임. 삶의 실존성. 죽음과 비존재.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적이다. 삶이 유한적이다. 유한적인 걸 받아들이는 불안이에요. 그럼 뭐예요? 정상적인 불안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부합된다. 정상적인 불안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불안을 잘 활용하면 현재를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썰 풀면 되겠죠. 137번 갑니다. 얄름얄름 시베름 또 나왔네요. 집단치료의 치료 요인 6가지. 뭐 우리 찾아가도 나와요. 집단 응징력, 보편성, 정보전달 이런 걸로 그냥 6가지니까 6가지만 쓰면 되겠다. 6개만 외우면 되겠다. 138번 갑니다. 인간중심 로저스 치료에서 일무공, 일치성, 진실한 태도로 상담에 임해라. 내담자의 입장을 무조건적 수용하고 존중하여라. 내담자를 공감적 이해해라. 그래서 이건 지우면 될 것 같고요. 139번 갑니다. 인간중심 상담에서 로저스가 제시한 긍정적 성격 변화를 위한 상담자의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3가지면 그냥 조건이에요.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성격 평가를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죠. 어떤 조건이요? 내담자가 뭐가 문제가 있어야죠. 이 문제가 뭐예요? 현실에 대한 불일치죠. 자기 자아상과 현실에 대한 불일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일치 상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상담이 시작하죠. 상담이 시작하면 뭐 해야 돼요? 두 사람이 심리적 접촉 상태, 즉 라포 형성이 잘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한 태도, 일치성, 무조건적 수용, 공감적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40번 갑니다. 소크라테스, 테스 형 왜 그래? 네, 우리 징그럽겠죠? 아주 합격선물에도 아주 질리게 여러분 올려놨습니다. 낸 것도 내고 하면 찾아가도 나올 겁니다. 특징, 소크라테스 대화의 특징 뭐예요? 논리적 대화예요. 논리적 대화. 간단해요. 논리적 대화. 그래서 논리적 대화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외연적, 생각을, 대가리를 외연적으로 드러내 보인다. 그래서 더 의식화하고 더 정교하고 더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또 모든 대화법에는 논리가 있고 구조가 있다. 그래서 논리가 있고 구조가 있다는 대화를 기초로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고 어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합격이죠. 대화의 목적은 뭐예요?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 이 기승전결 대화법을 소크라테스 대화법이라고 한다. 질문 예시 2가지. 그래서 출처, 원인과 출처에 대한 왜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 무엇 때문에 그런가, 또 항상 그런 식으로 느끼는가, 이 3가지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질문은 뭐예요? 무슨 의미인가? 또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의 표현은 무엇이 있나? 예를 들 수 있나? 이런 것들이 명확한 질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뭐 임단목 카페에 왜 가입했나? 이게 원인이죠. 카페 가입을 어떻게 알고 했냐? 또 무엇 때문에 가입했냐? 또 가입하니까 어떤가? 이건 이제 또 카페를 가입하게 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명확한 질문이죠. 카페에 가입해서 도대체 뭘 느꼈는가?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나? 다른 사람에게 이 카페를 소개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보면 되겠죠. 141번 갑니다. 인지치료에서 소크라테스법 문답법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 6가지. 이제 대화시키니까 여기도 뭐 쭉 빼고 똑같은 거죠. 구체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질문한다. 성과, 합격이죠.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한다. 취조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인지기능 주의 집중력을 고려해서 질문한다. 미리 정해진 결론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선대형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또 이 중에서 5개만 그냥 질문하지 말고 합격을 위해서 공부해라. 학습에 목적 있게 참여해라. 근데 취조하는 듯한 질문을 하지 마라. 인지기능 주의 집중하도록 고려해라.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유도 질문하지 마라. 이런 거죠. 쉽지 않습니까? 상담에서 생산적인 경청을 하는 내담자가 보이는 구체적인 태도를 5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5가지가 아니라 5만 가지도 넘겠죠. 경청. 정면으로 마주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개방된 마음으로 이해한다. 이완된 자세를 유지한다. 유머를 활용한다. 기쁘게 활용한다. 즐겁게 활용한다. 모이자 노래하자. 웃으면 보게 하여 다 답입니다. 143번 갑니다. 상담 종교 시 상담자가 해야 할 일 5가지. 5만 가지가 넘습니다. 이별의 감정을 다루고 상담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변화 요인 및 탐색을 유지를 강화하고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추수 상담에 대한 논의하고 설명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종합심리평가 보고서 양식에 들어갈 내용 5가지. 이것도 뭐야? 종합평가. 그냥 서류에 들어갈 거. 개인적인 정보, 의뢰 이유, 뭐 주호소 문제, 가족 배경, 뭐 개인의 발달사, 행동 관찰 이 중에서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5개만 쓰면 됩니다. 145번 갑니다. 인지행동치료의 핵심인 자기점검은 5개의 컬럼으로 된 사고 기록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백. 인지치료 백. 백에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고 변화 기록지에 5개 컬럼에 대한 내용을 쓰시오. 5개 컬럼. 그래서 사고 변화 5개 컬럼입니다. 상황. 불쾌한 일을 야기하거나 이런 기억을 서술한다. 상황. 2번째 감정. 어떤 감정인지 서술한다. 자동적 사고의 확신 정도를 어떻게 자동적 사고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인지, 자동적 사고, 세상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또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염세적이고 또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런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안 좋은 생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신 정도, 합리적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고 결과가 어떤지 그래서 이렇게 5개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쓰는 거는 사실은 안 써도 돼요. 컬럼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니까 내용만 상황, 감정, 자동적 사고, 합리적 반응, 결과 이렇게 써도 됩니다. 146번 갑니다. 접수 면접에서 반드시 포함될 이것도 5만 가지가 넘죠. 접수 면접. 사전 면접이죠. 본 면접 전에. 그래서 비밀 보장의 한계, 상담에 대한 기대 평가, 기본적인 정보 수집, 방문 경위, 동기 파악, 또 상담 비용, 또 상담의 시간, 상담의 장소, 그냥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145번 갑니다. 상담 종교를 준비한 사람 평가 영역 6. 상담을 종교를 준비하고자 하면 뭐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그래서 관계, 증상의 심각도가 감소했는지, 또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이루어졌는지, 또 뭐 가정 또는 학교에서 향상된 기능이 향상됐는지, 또 결과가 향상되는지 이런 것들이 향상되면 이제 종교를 준비하라 이겁니다. 148번 갑니다. 상담사나 임상치료사가 갖춰야 할 전문가로서 윤리죠. 전문가로서 뭐예요? 유능성이죠. 능력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역량을 알고 더 역량을 강화시키라. 역량 강화 능력이고요. 또 윤리 원칙 여기서 윤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성실 정직해야 되고 전문적인 과학적 책임이 있어야 되고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고 타인에 대한 복지 이런 걸로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행동 지침은 뭐예요?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비밀 보장을 한다.
뭐 구조화된 상담을 깨트리지 않는다. 뭐 법적인 문제를 들었을 때는 비밀 보장을 깰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행동지침 상식이죠. 149번 갑니다. 정신역동 치료의 특징 5가지. 정신역동은 뭐예요? 정신이 역동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역동적 상담에 대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거 검거에 대해서 분석한다. 무의식적 동기를 알아본다. 원초와 자아초자와의 현실과의 갈등을 알아본다. 무의식 동기와 갈등을 알아본다. 자유현상, 전이, 저항, 꿈 분석 등의 기법을 활용한다. 또 훈습을 통해서 내담자의 역동성을 치료한다. 이렇게 쭉 쓰면 되겠습니다. 150번 갑니다. 상담사가 상담 시 내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행동지침 5가지. 이것도 뭐 상식이죠. 5가지만 되겠습니까? 5만 가지가 넘죠. 상식이에요.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뭐 다 배웠죠? 자, 이렇게 150번까지 갔습니다. 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아주 쉬울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3강 종강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 4강 아주 또 쉽고 빠르고 간결하게 뭐 다 뻔한 내용이니까요.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요. 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파인을 해서 다지게 들어가는 겁니다. 각 영역별로 묶어서 묶음. 그러니까 파이널은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널만 보지 마시고요. 기출을 먼저 본 상태에서 파이널을 보고 다지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출을 안 보신 분들은 기출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출을 먼저 보시고 기출을 풀어본 조건으로 파이널 다지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풀어보고 파이널 풀어보게 되면요. 공부할 것도 없어요. 저거 또 봤구나. 그래서 확인 사살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뭐 이쯤에서 공부해도 여러분 100점 맞을까 봐 걱정입니다. 또 뒤에 나오는 것들은 또 우리가 덤으로 또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51번부터 저는 이제 4강 마지막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